네, 나주 혁신도시에 이 SRF 열병합 발전소가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여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또 유관기관과 지금 갈등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해법이 없는지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SRF 열병합 발전소가 무엇인지,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열병합 발전소 하니까 이제 뭘 병합을 한다는 건지 좀 의아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그렇게 병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연료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선 그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주 연료로 물을 네. 끓인 다음에 그걸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여기는 전력거래소에다 팔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물 한전에도 팔고 전력거래소도 파는데 우리 나주 같으면 이제 전력거래소에 팔고 그 수익을 가지고 발전소를 이제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이 끓는 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에 이제 뜨거운 물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열을 가지고 또 난방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근데 이제 민간 거버넌스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제자리 걸음으로 또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네.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그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좀 봤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장점이 이제 됐던 것들을 이제 전부 극복을 해 가면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주민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주민조사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네. 그거는 뭐 이 혁신도시에 있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법정 통과리로 하자. 네. 이렇게 좀 합의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주민 조사를 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주민 뭐 이렇게 투표 30% 공론화 70%. 예, 투표 70% 공론화 30% 이렇게 하도록 네. 등등 여러 가지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종 여러 가지로 이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서 만일에 이게 사실은 이제 투표를 조사를 하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연료를 LNG로 할 거냐 아니면은 SRF로 할 거냐. 이제 네. SRF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료로 만들어서 하는 걸 SRF라고 불러요. 네. 그럼 그러니까 LNG와 SRF와 두 개를 놓고 주민들에게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의 결론이 SRF를 안 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하고 LNG로만 했을 경우, 그 결론이 나면 네. 지금 현재 그 투자되어 놓은 이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완공이 돼 있으니까. 많이 드러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볼 때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은 수익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수를 하는 조건, 그럼 철수를 하면은 그동안에 들어간 돈을 어쩌란 말이냐. 그거 누가 줄 건지 정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네. 네. 지금 민간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를 직접 연결해서 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세진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이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안을 보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보유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민간 거버넌스가 이제 출발하게 된 대동의 계기는, 네. 저희는 이제 그 자체에 뭐 법적으로 이제 문제 없고 정부 정책에서 지금 발전소에 대해서 다 준공된 발전소를 다시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자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네. 이제 LNG로 갈 경우에 이제 그 보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건부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거버넌스 할 때 환경 영향 조사,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그리고
손실 보전에 대한 그 방안을 의제로 담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논의해오다 사실 손실 보상에 대한 주체와 범위, 금액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제 중에서 가장 좀 손쉬운 부분부터 접근을 하자라고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고 네. 그게 바로 이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논의를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 조사는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합의된 건 범위하고 대상입니다. 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10km냐 5km냐 아니면 빗가람등만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5km 범위 내에 있는 대상으로 하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주민 투표로 한 70% 하고 30% 정도는 이제 공론화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것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0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그럼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년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초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모든 걸 이걸 정리한 다음에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서 저희 손실 보장도 LNG를 걸칠 때 손실 보장도 받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네. 투표를 해서 LNG로 결정이 나면 그때 손실 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는 저희는 당초 약속대로 한 사항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 나온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사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드렸고 이사회에서는 손실 보장에 대한 주체와 금액 범위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LNG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네. 그 비용을 만약에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의 임직원상에 이제 배임죄가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배임죄에 해당이 되면 민형사상의 처벌이 생기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당초 계획대로 손실 보상이 명확하게 반영이 된 사항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사회에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사회에서 그거를 보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도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차수의 거버넌스 회의 때도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보상, 매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죠. 네. 보상 문제라든가 매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확실히 정해진 이후에 이제 수용성 조사라든가 가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환경영향 조사는 3개월이니까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준비 기간 하면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네. 그 환경영향 조사가 끝나야지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용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분명히 그거 보상과 그다음에 환경영향조사의 오염물질 결과를 가지고 수용성 조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손실 보전이라든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면 합의안은 다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거 뭐 보상을 다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거부할 네. 사유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공사 측에서 원하는 이 손실 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금액이 이게 뭐 네. 작은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산해도 뭐 4, 5천억이 될 수준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준공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착공 초기 때 얘기 나왔으면 좀 쉽게 풀렸을 텐데 네. 이게 너무 많은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저희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주, 순천, 목포, 광주에 현재 소각장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럼 모든 새로운 또 소각장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연료시설 만들기 위해서 또 수천억의 돈이 이미 투입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손해배상 얘기를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또 주장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발전소를 짓는데 총 저희가 2,800억을 들였는데 그중에서 발전소 부분이 약 한 1,600억
그다음에 이제 광주시하고 이제 연료를 갖다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한 180억인데 15년 계약됐으니까는 약 한 2,500억. 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돼줘야 되고 네. 그걸 갖다가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타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논의가 돼야지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는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은 주민들만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뭐 저희는 좀 뭐 현 정부 기조도 그렇고 네. 열 공급에는 저희가 문제 없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빨리 좀 풀어내야 되는 그 숙제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법적인 부분도 병행해서 빨리 어떻게든지 좀 주민들의 너무 서운한 마음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네. 저희 회사도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버넌스에서 맞대고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에서 토론을 하고 정부가 좀 나서주길 바라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인 산업부,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인 저희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마리가 나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순서의 얘기네요. 여기서는 손실 보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달라. 그런 다음에 수용성 조사라든가 가자. 이런 얘기고 민간 거버넌스에서는 그건 차후의 문제다. 수용성 조사가 먼저 가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네. 뭐 저런 주장도 뭐 하시고는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마지막 잠정 합의안에는 이제 만약 LNG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그 운영 주체라든지 누가 그걸 할 건지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자기들 난방공사 측으로 다시 돌아가서 와서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만일에 주민들 투표를 하고 공론화를 조사하고 해서 결론이 LNG로 하자. 네. 이 결론이 났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 난방공사 측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걸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수하겠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밝혀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철수한다는 말은 이거를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한다는 거는 그 매각할 대상인 제품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회계법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자산을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보고 이를테면 전라남도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구입해서 하겠다. 이거 나주시가 우리가 구입해서 하겠다. 네. 아니면 광주시가 우리가 구입해서 그걸 하겠다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간 회사에서 이걸 구입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이걸 하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나와 있지도 않은 채 이제 모든 거를 먼저 비용면이나 누가 인수를 할 건지 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선우가 너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2년여간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시죠. 좀 서주세요. 네, 서주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나주시 빛가람동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SRF 발전소 가동 저지를 위한 이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뭐 쓰레기 연료 아웃,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피켓을 들고 수많은 주민분들이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굉장히 후텁지근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이 집회 현장에 찾아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이곳에 나와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 민간 거버넌스에서 한난이 요구한 대로 환경 영향사 평가를 주민들이 수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난이 책임을 지고 서명을 안 하고 매몰 비용을 이유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개 공기업 사장이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으로 사장 자리에 앉은 황창하 사장이 나주 시민과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저희 나주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나주 정치인들의 실망감을 느껴서 각성을 하고 전면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이 쓰레기 소각장보다 이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2018년 1월에 서울 금천구청에서 나주시청에 보낸 공문에서는요. SRF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나주시는 금천구청에 소량이지만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고 뭐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다이옥신이 몸에 들어오면 흡수가 되면 배출이 안 되는 물질인데 그게 과연 안전성 기준치 이하로 한다고 한들 시민들의 건강을 절대 안전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이 SRF 사용 승인 선고 공판 연기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을 하시고 오늘 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요? 일단 어저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요. 그 판사님께서 나주시와 한난의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연기를 할 수가 없다고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일부 나주시가 일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승인이 나온 건 아니고 한난이 1년 6개월 전부터 그 사용 승인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가부간이 결정이 안 나니까 나주시는 빨리 일을 처리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또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혹은 등교 거부를 통해서 SRF 발전소 이 가동 저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2학기 계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먼저 계약하는 학교들 대상으로 등교 거부를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환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개별 난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대의 대표 회장님들께서 개별 난방을 전환을 하면 한능국 지역 난방공사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개별 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분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 2년 동안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절박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원활하게 대책과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RF 발전소 촛불 집회 현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쪼록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어떻게 해서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 발전소를 준공하는 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게 이제 한 2007년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온 거는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간극이 있죠. 진행된 상황에서 들어왔군요. 그렇죠.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네. 이거를 이제 그 가동을 하니까 주민들이 뭔가가 이상한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이들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먼저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루에 444톤을 태우도록 돼 있는데 이 쓰레기가 강주 전남의 모든 쓰레기가라고 한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나주 쓰레기는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된 거죠. 네. 이것은 그 어떤 그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감성을 너무 네. 그 화가 나게 건드려 놓은 거죠. 네. 2007년경 당시에 네.
이런 SRF 발전소를 그래도 허가를 해준 게 정부일 텐데 네. 왜 당시에는 이거를 이렇게 허가를 해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부가 녹색 에너지를 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쓰레기도 연료로 만들면 녹색 에너지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 사업으로 한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선택하게 되고 더군다나 SRF라는 이 쓰레기 고형 연료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을 해줘 버리는 바람에 네.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했고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방면으로 해결이 돼야 될지, 어떤 방면으로 해결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합의한 대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잠정 합의한 대로 여기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론이 난 후에 후속 대책을 세워 나가야죠. 그러니까 LNG로 하기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회계법이나 자산체 평가를 통해서 뭐 매각 절차를 밟고 안 그러면 SRF를 태우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만일에 이제 LNG로 돼서 매각 절차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이건 중앙정부가 설립한 회사이고 네. 소유주가 중앙정부예요. 네. 중앙정부 책임 하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매각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가면 된다. 중앙정부가 지금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네요. 또 적극적으로 물론 뭐 개입 좀 뒷짐지고 있는 형편은 아니죠. 네.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SRF 열병합 발전소는 어떻게 보면은 나주 혁신도시의 그 성공에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발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잘 해결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